이거 뭐 방해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네. 그리고 오늘 드릴 저 학교는 수원대예요. 기출하고 답지 정리한 걸 드릴게요. 두 개가 나갑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드린 거는 저 테스트 내가 뒤에 줬어. 남아? 주세요. sorry. 지금 드린 거는 작년 거 기출이에요. 지금 너도 남냐? 작년 거 기출입니다. 그래서 2026 저 시험 문제라고 써 있죠? 그래서 국어 쪽은 제외하고 드린 거예요. 이게 작년 실제 문제고, 교시 지원 계열별로 1교시, 2교시 요 단계 문제가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만 보시고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답지까지 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숨풀이를 하려다가 풀이가 뭐 딱히 뭐 두세 줄 넘어가는 것도 너댓 줄 넘어가는 것도 없어서 그냥 모범 답안 드리는 걸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건 올해 나온 그 가이드 입시 요강하고 가이드가 같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잠깐만 같이 펼쳐보고 갈까요? 지금 드린 거 가이드북 한번 펴보실래요? 빨리빨리 다녀 이씨. 너는 새끼야. 그리고 내일 때 이씨. 내가 쓴 거 모범 답안까지 다 갖다 내고 저 생각 없는 놈 줘 이씨. 정리 좀 해서 내 정리 좀 해서. 알았어? 예. 그리고 제대로 안 푼 거 선생님이 코멘트 해놨으니까 다시 내고. 예. 지금 드린 거 이거 봐요. 2027 논술 가이드북 주세요. 쭉 보시면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거기 두 장 넘겨보시면 논술고사 가이드 평가 방법 찾았어요? 두 장 정도 넘기면 왼쪽 편에 나와요. 그 인모는 국어 10개, 수학 5개, 자연계는 국어 5개, 수학 10개. 그래서 80분 동안 줍니다. 80분. 여기 보시면 총점이 650이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변별은 그냥 150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본 점수를 얼마나 주냐는 게 선생님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추게 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점 받게 되는 150점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 전형 방법에 보시면 학생부 25, 논술 75, 총점 1000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등급 점수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이면 점수 차가 그냥 1.75 앞에 거 누적으로 따져도 아마 5점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냥 논술로 그냥 해결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덜 딸려 있는 문제들은 그 올해 요강을 즉 이제 내년도 시험에 내년도 2027학년도 저 요강을 발표하면서 논술 내용 발표하면서 예시문항이라는 걸 또 내놔요. 그죠? 그 예시문항을 직접 그냥 선생님 붙여놨고 모범답안 여기서 제시한 것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풀이가 뭐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도 선생님 풀이를 안 드리니까 직접 해보시고 제출하시면 선생님이 봐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드린 건 수원대학교 자료입니다. 뭐 2025, 2024 이런 자료들이 2024, 2023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뭐 굳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신 분은 뭐 개별로 요청하시면 드릴게요. 어쨌건 선생님이 지금 아까 뭐 단순하다 말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과제 검사하는 거는 나랑 했던 이 교재 이거 필기 똑바로 했는지 그리고 변형 과제 드린 거 오늘 거 아직 안 드렸죠? 좀 이따 출력해서 드릴게요. 그거 제대로 하는지 두 개만 내가 기록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가는 거 부가자료 많잖아요. 학교별 기출. 혹시 내는 사람이 없어. 몇 명 빼고 지금 다 그냥 씹어먹고 있는 이 새끼들. 내라고! 알았어? 스스로 좀 하세요 좀. 맨날 죄 지은 얼굴로 교실에 들어오지 말고 좀 자랑스럽게 들어오는 환경을 만드시죠. 준서 알았어? 도망 다니지 말고 좀 하라고 좀. 수원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학으로 넘어가요. 오늘 할 거는 수열의학과 수학적 귀납법. 사실 논술 문제의 취지를 봤을 때는 이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진짜 수열보다 훨씬 더 좋죠. 이쪽에서 안 낼 거라면 수열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을 따지려는 의도가 없는 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쉬우니까. 그죠? 함수를 인식하고 그래프만 파악하고 정수 조건만 적용하면 된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수열로서 좀 의미를 가지려면 오늘 지금 드리는 내용을 좀 익숙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시그마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덧셈에 기반한 것이라 그 밑에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 2번 보시면 뭐 지들끼리 더해도 된다 빼도 된다 상수는 앞으로 나간다 따위는 덧셈 기반의 연산이라면 당연한 걸로 느껴집니다. 그죠? 따로 설명드릴 게 없겠어요. 넘겨보세요. 자, 그 예제 1번 시그마 AK 10번까지 그죠? 시그마 AK 이 10판까지의 합을 그냥 미지수로 보고 추적하시면 됩니다. 미지수는 두 개죠. 왜 두 개예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죠?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을 우리가 두 개 받았으니까 다 된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 말? 이렇게 미지수를 두 개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 두 개 줬으니까 미지수 두 개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 밑에 유제로 가볼게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수열 파트라서 정수론, 자연수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안 배우고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죠. 모듈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정수는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그룹과 이 유제 2번 하고 있어요. 유제 2번 85페이지.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그룹,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그룹,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모든 지금 세 그룹은 집합이죠. 세 집합은 전혀 교집합이 없으며 어떤 정수도 세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됐나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정수 전체, 자연수 전체는 예를 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팀에 속하거나 나머지가 1인 팀에 속하거나 나머지가 2인 팀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그냥 요구하면서 내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수를 안 가르치니까요. 자, 2번 볼게요. 2번입니다. 같이 읽고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 n과 5 이하의 자연수 k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k야. 이때 n 더하기 k의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도록 하는 k 값들의 합을 an이라고 합니다. 알아듣겠어요? 다시 자연수 n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k에 대하여 n 더하기 k의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도록 하는 k. 그럼 k가 어떤 k를 넣어야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냐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k에다 뭘 넣어야 n 더하기 1의 제곱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나. 이게 아마 주기 3인 그런 현상으로 돌아갈 건 뻔하기 때문에 k가 1, 2, 3, 4, 5 5개가 되기 때문에 k 값이 2개 이상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가 2가 답이면 k 이퀄 5도 당연히 답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합이라고 부른 거고 k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an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게 사실 an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뭐 20개까지 더해라 이거 뭐 나중 얘기고. 그러면 an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떡하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윤희야 a의 뜻을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잖아. 이때 어떻게 해요? n에다가 하나 둘 셋 넣어서 직접 써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보다 빨리 an의 뜻을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아시겠죠? 뭔가 굉장한 멋있는 거대한 통찰을 끌어내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A1, A2 계산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곱해서 3의 배수로 제곱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네 1이네 뭐 이딴 걸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상식을 좀 약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곱수의 3의 배수로서의 나머지를 좀 구분을 해보겠다고요. 무슨 말이냐?
제곱을 안 한 수는 당연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 1, 2, 빵 1, 2 반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3, 4, 5, 6, 7, 8 이렇게 써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 1, 2, 빵 1, 2 반복이잖아. 근데 제곱수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요걸 3K 더하기 1이라고 부르고,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려는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을 3K 더하기 2라고 부르기로 하고, 얘네들 제곱하면 나머지가 어찌 될런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애들은 또 제곱하면 어떻게 될런지, 이걸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를 지금 궁금해하는 중이에요. 전개하면 뭐가 될지는 알고요. 3으로 묶어서 3K 제곱 더하기 6K니까 2K, 나머지는 1이 남았으니까 뒤로 빼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는 1이다 라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죠? 3으로 나누면 9K 제곱이니까 3K 제곱 쓰시고, 4, 3, 12K니까 더하기 4K라고 쓰시고, 더하기 4니까 더하기 1에 더하기 1입니다. 얘도 역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네요. 마지막으로 3K 제곱은 뭐 따질 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힘으로 이런 설명을 붙이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므로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다시 어떤 수든 간에 3의 배수가 제곱해서 3의 배수라는 건 당연해 보이니까 3의 배수 아닌 것들은 그냥 제곱한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라는 통찰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씁시다.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 아니면 자 제곱하여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요걸 내가 방금 깨달았다 이렇게 써주십시다. 그러면 이제 A1, A2, A3 하나씩 써보고 우리가 깨달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한 거예요. 그 준비 작업을. A1은 뭐라고 씁니까 그럼? 자, AN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AN의 뜻이라는 건 N 더하기 일단 써보자. AN의 뜻이라는 건 N 더하기 K를 제곱해서 이게 3회로 나눈 나머지가 뭐 1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AN의 뜻이잖아요. 그죠? 요 K가 뭐가 가능하냐? 됐냐? 뭐가 가능하냐? 따져보세요. 그럼 A1은 뭐라고 쓰면 돼? 네 힘으로 찾아봐. 이씨 A1도 못 찾으면서 문제 어떻게 풀겠다고. 이씨. A1은 뭐야? N에다가 1 넣고 생각하라고. 1 더하기 K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맞아? 1 더하기 K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 K에 들어갔으니 이거 누구야? 이걸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애들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누구냐? 1. 또 2는 제끼고 3도 되고요. 4도 될 것 같고요. 5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는 게 8이니까 그걸 A1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써보고 겨우 이해가 가는 정도인데 이걸 멋있게 읽고 어떻게 깨닫겠어요? 안 된다니까. A1 직접 써보고 깨달으면 됩니다. A2는 어떻게 돼요 그럼? A2는 2 더하기 K 제곱을 이제 모델로 잡고 여기다 K에다 뭘 집어넣어야 이게 3의 배수가 아니겠는가 이거죠. 여기잖아요. 뭐야 그럼 1은 못 넣겠네요. 2가 되고 3이 되고 4도 안 되죠. 5가 되고 몇 가지네요. 그래서 이건 합치면 10이다. A3은 어떻게 되죠? A3은 3 더하기 K의 제곱이 3으로 나눈 3의 배수가 안 되게끔 해주는 거니까 K는 아마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아마 4도 되고요 5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12가 되겠네요. 됐죠? 자 A4, A5, A6은 반복되겠어? 달라지겠어?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차피 3번씩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20개까지 얘가 물어봤죠? 20개까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거 몇 번 반복? 6개 반복하고 맞죠? 6 times 8 더하기 10 더하기 12 하시고 2개 남은 건 8 더하기 1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만큼이 30이니까 180에 18이어서 198이라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수학적 균합법을 이제 슬슬 준비합니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건 뭐예요? 시그마 k 공식 알고요. 2분의 n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n 플러스 1의 제곱. 됐죠? 아는 거고요. 여기다 좀 몇 개 얹읍시다. 여기다 좀 몇 개 얹을게요. 시그마 k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시그마 k가 2분의 1 nn 플러스 1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가볼게요. 시그마 k 플러스 1은 뭐죠? 아시는 분 말해봐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직접 다 해야 되는데. 네. 시그마 k 제곱에다가 시그마 k 더하면 되죠? 그럼 6분의 1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 nn 플러스 1입니다. 짧게만 해볼게요. 그럼 6분의 1 nn 플러스 1을 묶으면 여기 2n 플러스 1하고 여기에 3개 남죠? 3배가? 그럼 이게 2n 더하기 4가 돼요. n을 앞으로 2를 끄집어내면 n 더하기 2가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3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규칙이 보입니까? 다음 거 그럼 대답해 보세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뭐예요? 다 전개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대답하겠지만 예상해봐. 4분의 1에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 n 더하기 3까지 가면 됩니다. 그 뒤로 계속 가겠죠? 네.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이거 균합법으로 증명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균합법으로 입증해 보세요. 문제를 선생님이 아예 써드리면 좋은데 문제도 만들어 보세요. 직접. 이게 사실이거든요. 계속 늘어나도 관심 있는 사람 균합법으로 해결해 봐요. 이 공식이 쭉쭉쭉 이렇게 가도 내내 참이다. 됐죠?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됐지? 자, 넘어가요. 자, 예제 2번. 근원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될 일입니다. 그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읽으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읽으면 됩니다. n에 관한 식이 확정됐으니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밑에 3번, 4번도 그냥 산수입니다.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요. 자, 여기를 좀 열심히 봅시다.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요, 망원급수예요. 망원급수. 망원급수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테크닉적으로 필요한 게 이항분리입니다. 이항분리는 말 그대로 두 항으로 찢어내는 그런 기술을 말해요. 이항분리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죠? 분수에서 쪼개는 거 알고 있죠? 그게 부분분수예요. 구조를 좀 잘 보세요. 유리식 분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테크들을 다 우리가 이항분리라고 부르는데 이항분리를 해야 이제 망원급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지금 교재에서 보고 계시는 괄호 1번, 4번에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 여기서 1번, 2번, 3번 여기까지가 지금 부분 분수에 해당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이항 분리예요. 두 항으로 쪼개는 거라고. 그런데 1번, 2번, 3번까지만 우리가 특히 부분 분수라고 부르고 그 4번 밑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부분 분수의 내용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4번은 부분 분수라고 안 해요. 걔는 그냥 이항분리, 무리식의 이항분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걔는 부분 분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부분 분수라는 게 뭐냐? 자, 해볼게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라는 건 분수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무리식의, 유리식의 분모 두 개가. 근데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걸 앞에다 쓰세요. 작은 걸. 큰 걸 뒤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개는 게 목적입니다. 얘가 목적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더하기 하면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를 쪼개고
이걸 이꼴로 만든다고 하면 부산물이 뭐가 남아? 이거 통분해 보면 AB분의 B 빼기 A 아니에요? 쟤랑 같으려면 당연히 B-A를 나눠야죠. 이건 그냥 부산물이에요. 예? 이건 그냥 부산물이라고. 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쪽에. 찢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부호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A하고 B가 차이가 1이 나는 경우에 굉장히 쉽죠. 예를 들면 n 더하기 2에 n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여기 A고 여기 B잖아. B 빼기 해봐야 의미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찢을 수 있죠. 그렇죠? A하고 B가 뭐 차이가 2가 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 빼기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3개짜리 이항분리는 어떻게 하죠? A, B, C분의 1이 왔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일로 가는 규칙과 여기서 일로 가는 규칙이 같아야 돼요. 그때 이건 어떻게 쪼개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쪼개는 게 우리의 희망이죠? 말해봐. 어떻게 쪼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이항분리잖아. 둘로 쪼개야 된다고. 그래야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없어진다고. 어떻게 쪼개? A, B분의 1과 그렇죠. B, C분의 1로 쪼개는 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럼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A, B, C분의 C 빼기 A죠? 그럼 이 밑에다 깔아놓으면 됩니다. 됐죠? 4개를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규칙이 되게 좀 뭐랄까 규칙이 되게 작은 거기 때문에 C 빼기 A라고 했을 때 그냥 상수로 해결이 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공식입니다. A, B, C, D가 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D 빼기 A에서 그냥 3개씩 찢으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호분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항분리는 부호분수가 아닌 이항분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무리식이죠.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돼 있잖아요. 이걸 쭉쭉쭉 더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뭐 어쩌라고요?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가 되죠. 그러면서 줄줄줄 다 없어지면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하나의 수를 항 2개로 쪼갰잖아요. 항이 2개란 뜻이에요. 2개. 예? 요 항이 2개란 뜻입니다. 지금 2개. 숫자 2에 이게 지금 2개로 쪼개라 이 말입니다. 항 2개로 넘기는 이항이 아니고. 됐어요? 그럼 얘는 부호분수 아닌 이항분리예요. 그럼 이항분리가 뭐 종류가 되게 많은 거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항분리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분의 2에 n이라고 주고 시그마가 이렇게 이따 쳐요. 시그마가 나왔어. n은 1부터 뭐 50까지 더하래.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3분의 2에 n승.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야박하게 내면 인수분해도 안 해야 되겠, 안 해서 내주겠지만 인수분해 돼 있다고 할게요. n 더하기 4. 이거 계산하래.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등차수열이야? 아니죠? 등비야?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찢어져요? 이거 뭔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어떻게 50번째까지 더하라는 거야? 손으로 하는 건 아닐 거잖아. 어떻게 쪼개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다만 그냥 찔러나 보세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어디? 여기죠. 이거는 본 거 같잖아. 그죠? 해볼게요. 지금 시그마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둘로 잘 쪼개지고 앞에 모양 뒤에 모양 같아야 줄줄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봐서 모르죠. 듣도 보도 못한 식이에요. 가봐요. 그래도 3분의 2에 n승.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3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n 더하기 4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얘는 찢으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쪼개진다는 건 방금 배웠잖아요. 다음 야야야 이거 n 더하기 4를 얘도 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4 하면 1 남죠? 그리고 여기 n 더하기 1분의 3 되죠? 준서 이 새끼야. 저 새끼 저거 이리로 나가 이 새끼야 졸리면. 이거 n 더하기 1분의 2 남죠? 이거 안 써도 되죠? 여기 빼기니까요. 고연산 정도 머릿속에서 괜찮다고 하면 자 3분의 1 하고요. n 더하기 4 안으로 들어갔다 치고요. n 더하기 1분의 2
n 아니 3이죠 여기 3 n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희망이 보여요? 본 사람? 아직도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여요? 자 3분의 안에 넣어볼게요. 3분의 2의 n 그 다음에 뭐야? n 더하기 1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엔 뭐예요? 3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아예 쪼개서 써봅시다. 3분의 2가 하나 있잖아 지금 안에. 얘는 없고 그럼 3분의 2가 몇 개야? 몇 개야? 하나 더 있는 거 맞죠? 못 알아듣지 지금. 빼기 3분의 2에 n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이제 전개하면 되지? 준영아 괜찮지? 3분의 2에 n승에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분의 1 됐냐? 됐어요? 네, 이 양분이 됐죠. 된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AN이라고 불러봐요. 이거 뭐야? 뭐야? 동의가 됩니까? 이거 하나 늘어났고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쪼개는 게 바로 되냐고. 안 되지 당연히. 하지만 뜯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정확하게 쪼개질 거라는 건 내가 확신할 수 있지. 왜요? 주영아 얘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어떻게 확신해? 다그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이걸 시그마가 이제 붙어서 계산하라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앞에 거 AN 뒤에 거 AN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해? 희망사항 아니야. 확신해도 돼. 왜? 안 그러면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똑바로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이라고 계산 가능한 게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수열의 합이라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알아요? 말해봐요. 첫 번째, 당연히 등차 등비 계산할 줄 알죠? 맞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의 합이 몇 가지나 되나 따져보라고요. 몇 개 안 된다니까? 첫 번째 뭐야?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계산할 줄 압니다. 두 번째 뭐 할 줄 알죠? 시그마 공식은 내가 할 줄 알아요.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개, 아까 우리가 써준 거 3개, 그렇게 해서 6개, 뭐 중복 빼고 5개, 시그마는 우리가 손으로 할 줄 압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이야. 뭐가 있을까요? 등차 등비 말고, 시그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 뭐라 불러요? 망원급수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 꼭 기억하세요. 망원급수라고 부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걸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잘 쓰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맞지? 출제자가 그냥 똑같이 생긴 거 2개 찢어놓고 열심히 묶어놓고 여러분들 보고 까라고 찢으라고 주면 돼요. 문제 만드는 건 얼마든지 다양하게 가능하고 일일이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예시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만드냐고? 어떻게 만들겠냐? 출제하시는 분은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2개 그냥 합치면 돼요. 그치?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썼어? 마음곱수 간다.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자, 될 수 있는 대로 좀 간단히 쓰겠습니다. 써도 돼? 자, 마원급수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세요. K는 1부터 N까지 더하라고 하면서 여기 일반항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마원급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오늘 똑바로 배우고 계산은 이제부터 확 줄이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거 실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써도 돼요. A1 빼기 A2 맞죠?
A2 빼기 A3 맞죠? 마지막은 AN-A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없어집니다.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잘 들어? 앞에 게 살았으니까 뒤에 게 하나 사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부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세 개로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둘로 쪼개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A1 빼기 AN 플러스 1만 남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줬으니까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외우냐?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이름을 붙여. 봐봐. 앞에 거 뒤에 거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앞에 거 뒤에 거. 얘를 여기다가 넣고 얘를 여기다가 넣고 끝내는 겁니다. 됐냐? 요 K에다가 넣고 N을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가 넣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넣고 이렇게 쓰고 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쓰고 끝내는 겁니다. 됐냐? 요게 이항 분리예요.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 거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애도 뭐 굳이 뭐 저기 나와 있는 애 거기 나와 있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이거 뭐 두 번째 거 보실래요? 안 써도 됩니다. 시그마 이렇게 주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K는 1부터 50까지 그래놓고 방금 한번 복습도 할 겸 써보자. 이렇게 쓴 걸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쪼개? 시그마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2죠? 2분의 1 깔고 그 다음에 2K 빼기 1 마이너스 요게 핵심이죠? 2K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줄줄줄 물려 없어지는 거 맞죠? 1분의 1,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7분의 1이니까 그렇다면 N 이퀄 K 이퀄 1이라고 썼을 때 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50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쓰시고 1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마원급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됐지? 줄일게요. 다음 이게 바로바로 물려서 안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 AK 마이너스 AK 더하기 2가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직접 써보세요. A1 빼기 A3입니다. A2 빼기 A4예요. 없어진 게 없어. 세 번째 가야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N이라고 쓰고 여기서부터 없어지죠? 3이 여기서부터 가야 없어져요. 4는 당연히 될 거고. 그럼 앞에 게 두 개 살잖아. 힌트를 받았어요? 맨 뒤에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점점점. 맨 끝에 하나만 써서는 안 된다고. 두 개 써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 두 개 살았으니까. 뒤쪽에 두 개가 살 거라고. 맨 뒤에 항은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2고요.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라고요. 다 없어지고 얘 앞에 두 개 살았던 거를 이유로 뒤에 두 개가 살아야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A1, A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거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외울까 이거? 어떻게 외울까? 여기다가 이게 간격 2로 삭제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간격 2로 간격 2로 삭제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여기다 두 번 넣어. 봐봐. 두 번.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뭐라고 써 그럼? 말해봐. A1 더하기 A2 여기다가 N 넣고 N-1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N을 넣어서 나오는 건 뒤쪽에 쓰고 N을 넣어서 나오는 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AN 플러스 1. 그 앞에 건 A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정답입니다. 간격 3이 되면 앞에 거 3개, 뒤에 거 3개 쓰면 되죠. 이런 애들을 마원급수라고 불러요. 마원급수라는 말의 뜻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텔레스코픽. 망원경 할 때 그 망원경이에요. 왜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거냐? 왜 이걸 텔레스코피라고 불러요? 선생님 몇 년을 봐도 모르겠거든? 근데 어떤 놈이 알려줬어. 그 놈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첫 항하고 끝 항만 있는 거 보니까 망원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앞에 하고 뒤에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니? 뭐 상상이 됩니까? 아무튼 이름이 망원급수예요. 망원경 할 때 그 텔레스코프입니다. 맨 앞에 항하고 맨 뒤에 항만 남는 거예요. 됐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수열은 일로 와봐. 아까 우리 썼던 거 이제 상상해보세요. 3분의 2의 n승 n 3분의 뭐였죠? 3분의 n 더하기 4였나요? 그리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아까 이거였죠? 3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자 이렇게 줬다고 해봐.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이야? 만약 출제 잘못한 게 아니라면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열 계산은 몇 개? 1번 등차 등비, 2번 시그마, 3번 마원급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하자고요. 그게 배운 거 다예요. 그게 출제 범위라고. 그럼 등차 등비야? 아니잖아. 시그마야? 아니잖아. 마원급수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이제? 따라서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찢어지겠지라고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항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원급수밖에 될 게 없다라고 거기까지 알아야 이항분리의 확신을 갖고 추진하죠. 내가 모르는 형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니까요. 로그건 지수건 그거에 결합된 거 분수식 통분 뭐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엮여서 만들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두 개 찢어놓고 열심히 통분해서 합치면 돼요. 이게 두 개로 쪼개질까?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이제 그 마원급수의 예를 들어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같이 책 보면서 들어보세요. 88페이지 우리 장황하게 써있는 예들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 그 옆에다 떡하니 써주세요. 마원급수. 아니고는 우리가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4번의 제목이 마원급수예요. 됐지? 자, KK 플러스 1은 밑에 풀이로 가보세요. 두 개로 쪼개진 거 확인돼요? K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확인되죠? 그래서 K분의 1이라는 수열의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날라가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남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다. 그 앞에 1이 뭐고 맨 뒤에 n 더하기 1분의 1이 어떻게 빨리 나오는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앞에다 1 넣고 뒤에다 n 넣고 해서 끝내는 거예요. 2번은 설명드렸고요. 3번으로 가보세요. KK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은 자 2분의 1을 앞에 상수로 달고 부산물로 달고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로 쪼개집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간격 밑줄 치고 간격 2짜리 마원급수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간격 2짜리 마원급수다. 그래서 밑에 써놓은 거 보세요. 1분의 1,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아직까지 안 없어졌잖아. 세 번째 항에 3분의 1이 나올 때부터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 앞에 두 개 살았죠? 1 더하기 2분의 1 살았죠? 뒤에 두 개 산 것도 보이세요? 그 식을 이제부터 이렇게 괄호를 장황하게 쓰지 않고도 바로바로 쓸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4번은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K는 1부터 N까지 열심히 유리화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잘 봐요. 자, 누가 앞에 거고 누가 뒤에 거야? 말해봐. 요거는 얘랑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요. 맞죠? 부호가 반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게 뒤에 항이고 이게 앞에 항 아닙니까? 집어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엔 이거 어디다 넣어? 앞에 항에다 넣고 얘를 뒤에 항에다 넣는 겁니다. 번호가 구성이 그렇잖아요. 번호가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이 뭐라고?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이라고 중간에 괄호 장황하게 쓴 다음에 지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좋죠? 그래서 나온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로 앞뒤 항을 판정하지 마시고 항 번호를 보세요. 이건 K의 항이고 이건 K 더하기 1의 항이니까 1을 작은 데다 넣고 마지막 항의 번호를 뒤쪽 항에다 넣는 것으로 계산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걸 뭐라 불러? 이걸 마원급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봤는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시그마도 아니야. 근데 풀으래. 마원급수 이미 분명합니다. 찢을 생각을 하시라고 이 말이죠. 자, 예제 3번을 가볼게요. 3번 그 밑에 5번, 6번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3번을 같이 해봅시다. 3번 예제 3번이에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 그래놓고 SN은 n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고 줬습니다. 이건 따로 공식 없습니다. 만드셔야 돼요. 그럼 AN은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는 겁니다. 반드시 두 번째 항부터라는 거 명심하시고 SN에서부터 태어나는 AN은 첫째 항을 못 만든다. 그러면 n 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2에서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 더하기 2를 사정없이 빼시면 됩니다. 계산 생략 3n제곱 빼기 3n이 됩니다. 조심하실 거 뭐라고? 이건 두 번째 항부터예요. 첫 번째 항 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전라 신뢰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라고 써? A1 이거 따로 써야 돼요. 여기다 A1은 S1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1 빼기 1 더하기 2. 그리고 나서 슬쩍 위에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이게 일반항인 거 맞거든요. 둘째 항부터 여기다 1 넣어봐. 왜 넣어봐요? 혹시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럼 한 줄로 깨끗하게 써지는 좋은 수열이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그죠? 얘가 만든 A1하고 얘가 만든 A1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무조건. 됐지롱? 그러면 A1까지 잡혔고 AN은 다 밝혀졌어요. 질문입니다.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A K분의 1 K는 1부터 준서 뒤로 나가. 계산합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다르게 취급하세요. 어떻게? 잘 봐. 2분의 1 맞지?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써? K는 2부터 10까지 AK가 뭐야? 이거지. 3K 제곱인데 살짝 인수분해서 K 빼기로 씁니다. 왜요? 이게 시그마 공식이 있겠어 이런 게? 이항 분리할 준비를 해야죠. 과장 아니죠? 그래서 2분의 1 앞에 쓰고 3분의 1 앞에 쓰고 자 누가 앞이고 누가 뒤야? 잽싸게 바꿔 쓰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K 빼기 1 K 소자를 앞에 쓰고 대자를 뒤에 쓰세요. 다음 여기서 이거 빼는 건 1이니까 필요가 없겠고 K 빼기 1 빼기에 시그마 어디 갔어? 시그마 자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입니다. K 조심해 2부터 됩니까 여기까지? 네. 나머지 계산은 쉽죠? 요거를 여기다 넣고 10을 여기다 넣고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 마원급수를 아는 사람의 계산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1 마이너스 10분의 1 됐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 5분의 4가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귀납법으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돌고 있어요? 네. 걔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멈추거나 그러면 나 알려줘야 돼. 내가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내가 못 듣는 수가 있어서.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가 뭐예요? 모든 수열 문제의 질문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모든 수열 문제 질문은 뭐야? 맞아요. 일반항이 뭐냐? 일반항이 뭐냐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열을 명확하게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항이 안 드러나 있는 수열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뭔 소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N 플러스 1은 AN을 제곱한 다음에 3을 더해가지고 만들으래요. A1은 1이다 이렇게 줘요. 그럼 일반항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일반항 뭔지 모르죠. 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죠. 왜요? 항들을 만드는 규칙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려는 거냐? 저거는 예전에는 교과서에 다 있었어요. 점화식이 종류가 여러 개가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알려주는 게 교과서별로 약간 차이는 나는데 점화식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었죠? 쉬운 거만 있었지? 쉬운 거? 쉬운 거라고 하면 어디까지야? 점화식 1번, 점화식 잠깐만 메모를 해볼까요? 자, 타입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써볼게요. 타입 1번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AN 플러스 1은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AN에다가 자 FN이라는 식을 더해서 만드는 게 타입 1번이에요. 이 답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푸냐? 여기서 이걸 뺀 걸 뭐 옛날 말로 괴차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답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AN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조심해 n-1까지 FK를 적으면 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F1부터 A1 따로 쓰셔야 돼요.
아 미안해 좀 빼먹었다.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미안해 n-1까지 FK 이게 답입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변변 다 더하면 되는 거라는 거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 써도 돼요. A1에다가 F1, F2 이렇게 해서 Fn-1까지 더한 게 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타입 2번은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FN을 곱해서 만드는 그런 종류의 수열입니다. 그런 종류의 점화식이에요. 이건 일반항이 뭐냐? 위에 1번하고 답이 똑같아요. 답이 똑같아요. 1번에서 더하기가 했던 역할을 2번에서 곱하기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이거 그대로 곱하기 쓰면 어떻게 되니? A1 곱하기 아까 쓴 거 보여드렸죠?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n-1까지 이거 다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곱하기도 사실은 기호가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타입 3번을 보시면 이런 게 타입 3번입니다. AN 플러스 1이 P의 상수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타입 3번입니다. P하고 Q는 0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열이 의미가 없거나 등차 등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풀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AN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빼고요. P,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세요. 이 알파를 빨리 잽싸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 AN 마이너스 알파가 공비 P인 등비 수열임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써도? 알겠어? 모르겠지? 이건 알겠어? 근데 이게 논술에 나올까요? 그래서 넘어갈라 했는데 요것만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AN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3AN 3분의 1 AN 더 빼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AN 플러스 1이에요. A1은요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말해봐. 등비야 등차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요 살짝 변형하면 등비가 됩니다. 거짓말 같죠? 이거 살짝 변형하면 등비 수열이 돼요. 내가 얘기해봐. 3분의 1이 중요해? 이거 빼기 1이 중요해? 3분의 1 곱한 게 중요합니다. 저게 훨씬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파를 먼저 찾을게요. 알파 어떻게 찾냐? 야 요거 알파로 놔. 요거 알파로 놔. 빼기 이렇게 하면 나와요. 3분의 2 알파가 마일이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성립하냐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AN 더하기 2분의 3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자 3분의 1에 AN 플러스 2분의 3 이거 여러분들 전개해보시면 그냥 맞아요. 전개해보시면 이건 위에 거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술 같은 게 나왔냐? 여기다 알파 넣고 여기다 알파 넣으면 성립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이 수열은 첫 항 A1 더하기 2분의 3 1이 있어요. 곱하기 3분의 1 n-1이라면 나옵니다. 그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걸 우리가 타입 3번이라고 불러요. 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쓰지 마. 타입 4번은 소개만 할게요. 삼항 사이의 관계인데요. PAN 플러스 2,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입니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합쳐서 0. 안 할래. 너무 멀어지는 느낌. 여기까지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거 풀 수 있어? 점화식?
이건 치워버리고 이거 3번으로 풀 수 있죠? 아이디어 대박. 잠깐 옆으로 간다 치고 하자. 저거 일반항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1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해서 풀라는 거야. 얘는 지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 양변에 로그 취하면 됩니다. 왜요? 이 차수를 개수화 시켜서 3번처럼 만들 수 있어요. 로그 an 플러스 1은 2 로그 an 더하기 로그 3이 되잖아요. 밑에서 3이라고 로그를 우리가 작정하고 붙여버리면 이거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의 다른 수열로 치환하시면 이게 타입 3번이 돼요. 재밌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뭐 아이디어고 그냥 경험치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점화식을 대놓고 아마 문제에서 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설 우리 종로나 학평이나 지금 대성이나 이런 데서 내놓는 모의고사엔 다 써요. 점화식 1, 2, 3, 4 다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린 뭐 수능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논술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오케이? 수특에서도 정확하게는 내지 않아요. 근데 걔들은 막 내더라고. 그렇다 치고요. 처음 몇 개 항을 가지고 줄줄줄줄 연달아서 나가는 항들을 정의해라 라는 걸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명확한 수열의 정의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세요. 일반항은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라가 이제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화식을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대놓고 물어본다기보다 몇 개 항을 물어보든지 거기서 뭐 출연하는 관계식 정도 뭐 소재로 삼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등차 등비 수열은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예제 4번처럼 주면 등차 수열인 거 금방 알았죠? 유제 7번처럼 주면 공비 3인 등비 수열인 거 금방 알고요. 8번은 방금 우리가 배운 마왕급수 써보시면 별거 아닌 걸로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귀납법으로 갈게요. 자, 그 8번 보세요. 8번 보시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할 때 n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넣어서 구한다. 얘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EBS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정화식 공식 야매로 쓰려고 그러지 말고 직접 넣어서 찾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문제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1번, 2번 정도 나오면 그냥 공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귀납법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귀납법까지만 설명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니까 조금 쉬시죠.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